자,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 영화로 제작된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이 이 미스터 트롯을 영화로 제작한다는 소식은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관심을 끌었던 두 개의 단어를 떠올른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고요. 또 하나는 미스터 트롯입니다. 코로나19는 국민들을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슬프게 했는데 이 어려운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위안해준 것이 미스터 트롯입니다. 미스터 트롯은 과히 열풍이었습니다. 힘듦이었습니다. 신화였다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트롯의 열풍을 만들어냈고 트롯의 신화를 만들어냈고, 자, 흘러간 노래 트롯 장르를 지금 현대화시켰고 앞으로 세계화의 기초를 다진 게 미스터 트롯의 경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미스터 트롯에 열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스터 트롯의 경연 결승전 대국민 문자 투표에 무려 700만여 명이 문자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마지막 경연에 시청률이 35.7%를 찍었습니다. 이거는 신화입니다. 신드롬입니다. 이런 신화와 신드롬을 TV조선이 영화로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 아주 멋진 결정일 것 같고 이 영화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요.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가장 떠오르는 장면이 이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자,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리더를 하고 있는 퀸, 이 그룹의 다큐를 영화화한 겁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룹 퀸의 활동을 영화화한 보헤미안 랩소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말 열광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열광을 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열광을 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에 대해서 열광을 했습니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을 영화화한다니까 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떠올랐습니다. 제2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장담합니다. 왜냐? 많은 국민들이 열광했고, 자, 이 국민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줬고 트롯의 열풍, 트롯의 신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영화화한다면 아마 대박을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보헤미안 랩소디의 관객이 한 1000만 정도, 990만 정도가 돼서 관객 수로 대한민국 영화 중에서 26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000만 관객을 유지한 거죠. 그렇다면 미스터 트롯의 영화도 아마 이거 못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미스터 트롯의 영화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작에 들어갈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제작 일정이나 캐스팅, 스토리 구성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확정이 돼 있지만,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예측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 설명을 듣고 미스터 트롯 팬 여러분들, 말하자면 뉴스장터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도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이 영화의 제작의 구체적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스토리 구성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고요. 하나는 어떻게 캐스팅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할 것 같지만 또 복잡할 수도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하더라도 대충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가야 맞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의견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또 더 멋진 영화를 만드는데 제작진들이, TV조선 측이 참고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 구성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미스터트롯의 경연 과정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트롯맨들의 삶을, 이게 그 굴곡이 있지 않았습니까? 각 그 트롯맨들 각자가 다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을 재구성한 영화 방식으로 하는 게 있다. 다큐냐 영화냐 하는 방식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큐를 중심으로 픽션, 난픽션이죠, 스토리, 드라마틱한 요소를 넣는 게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예선에서 본선, 결승전, 그 이후에 사랑의 콜센터, 이런 전 과정에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다큐 자체가 드라마다. 드라마틱한 요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경연 과정에서 팀 미션 할 때 4명씩 나와서 무대 위에 있던 그 경연자, 출연자들이 관객들에게 뛰어 들어가서 함께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하는 모습, 열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정말 그때 감동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무대, 그 가수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장면, 그런 다큐가 있기 때문에 다큐의 모습들, 장면들을 재구성하면 아주 멋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이 트롯맨들의 삶의 굴곡, 자, 과거에 어려웠던 이런 일들을 다시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해서 넣는다면 좋지 않겠는가. 무조건 영화, 다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기보다는 다큐를 바탕으로 드라마틱한 요소를 넣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자, 이 뉴스장터의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은 미스터트롯 경연 과정 자체가 드라마였습니다. 그 15,000명이 와서 예선전을 치르는 모습, 이 보헤미안 랩소드의 프레디 머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항에 그 노동하던 일반적인 사람이 가수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이 퀸에 합류를 해가지고 최고의 가수가 되는 그런 과정을 스토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열광을 했는데, 그것처럼 이 트롯맨들도 무명 가수로 있다가 그 어려운 경연 과정을 통과해서 진선미가 되고 탑세븐이 되고 준결승까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인기 가수, 대세 가수가 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다큐로 엮어도 좋은 영화, 멋진 영화가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각 개인의 어려웠던 굴곡의 삶을 스토리로 넣으면 멋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캐스팅 부분인데, 캐스팅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큐와 영화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뭐 이미 결정될 수도 있는 건데, 영화로 만들면 이 스토리, 각 트롯맨들의 굴곡의 삶을 스토리로 재구성해서 다른 배우가 출연하는 방식이 영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 이명웅이나 미스터트롯의 진선미, 탑세븐, 이들 개개인이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들이 직접 출연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사랑하는 팬들이 이 말하자면 영화를 보고 즐거워하고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트롯맨들의 팬층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명웅 같은 경우는 팬카페가 회원이 12만 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뉴스장터도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 팬들의 열성 이게 대단합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얘기를 쓰면 박수를 치고 조금이라도 나쁜 얘기를 쓰면 막 엄청나게 항의를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영화에도 이 트롯맨들 탑세븐이나 그 밖의 트롯맨들이 직접 출연하는 방식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미스터트롯 영화가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TV조선이 내일은 미스터트롯을 영화로 제작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 오늘 뉴스장터가 과연 어떻게 만드는 것이 이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이 영화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아직 계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